안녕하십니까 보라매님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K2 전차 흑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파워팩을 이제 전량 수입해서 하고 국산화하니 많이 막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향후에는 완전히 국산화된 파워팩이 아마도 장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소프트킬 방식을 장착하고 있지만 저희 KAPS2가 개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K2 전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4.1m 잠수도어 시험장에서 모든 K2 전차가 그 야전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등한 조건의 시험 장비를 장착하고 도하 능력을 검증한 뒤 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의 가속, 최고 속도, 그리고 이제 제동 성능까지 이제 국방규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험 장비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K2 전차 체계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임채석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채석 책임님 반갑습니다. 예. 입사 이래로 쭉 K1 전차 쭉 하시다가 예, K2 맞습니다. 전차 쭉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이 흑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막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K2 전차가 폴란드로 수출되면서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전차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K2 전차 어떤 전차인지 먼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차라고 하면 기동력, 화력, 그다음에 방호력으로 그 전차의 성능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K2 전차는 일단 1500마력의 12기통 엔진을 장착을 해서 최고 속도 시속 7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후진으로도 최고 속도 32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전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력으로는 보시다시피 120mm 55구경장 활강포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예전에 이제 강선이 있는 포를 썼잖아요. 그 포와 지금 이 K2 전차에 장착된 이 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강선포는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하는 탄의 장점은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 전차는 강선포를 쓰지 않은 이유가 강선포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마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는 날개가 달린 날개 안정화 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강선이 없더라도 정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는 대부분 다 120mm 활강포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구도가 훨씬 높고 전차 운영이 좀 더 효율적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K2 특징 중 하나가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잖아요. 유기압 현수 장치라고 하면은 이 전차가 그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이랑 진동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K2 전차에는 12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12개의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서 야지에서도 고속으로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제어가 가능한데요. 전후방 자세 제어를 통해서 고각, 저각 사격을 할 수 있는 각도 범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 낮춤과 높임 기능도 있는데요. 자세를 낮추게 되면은 적의 노출이 최소화되는 전술 주행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세를 높이게 되면 습지라든지 하천 도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성능이 일단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전차에서는 또 큰 매력이잖아요. 사실 이제 K2 전차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파워팩이라고 하죠. 파워팩을 이제 전량 수입해서 하고 국산화하니 많이 막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현 상태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K2 전차에는 국내 엔진과 수입 변속기가 합쳐진 파워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완전히 국산화된 파워팩이 아마도 장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일반 스펙에서 잘 나오고 하는데 좀 방호력에 대해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K2 전차의 방호력은 어떤가요?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방호력으로는 복합 장갑 그리고 반응 장갑으로 기본 방호가 아주 우수하고요. 반응 장갑은 그 적의 탄이 날라오면 탄이 받는 충격으로 같이 폭발을 해서 그 탄의 궤도를 튼다든지 그 다음에 탄의 파괴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방호 시스템으로 이제 레이저 감지 센서랑 방호용 레이더를 통해서 적의 위협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의 위협이 감지가 되면은 포탑 상부에 있는 복합 연막탄 발사기가 적 위협 방향으로 자동으로 발사가 되고요. 그리고 차체는 기동 회피를 통해서 그 자리를 신속히 이동해서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소프트킬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생방전에서도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동 능력과 화력과 방호 성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하드킬 방식의 APS를 좀 장착하는 게 추세기도 하고 이제 물론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국내 이 K2 전차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될 시기나 가능성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K2 전차 개발 초창기에는 저희 APS를 달았습니다. 네. 달아서 시험까지 끝났는데 개발된 지도 오래됐고 단점이 뭐냐면은 비용 문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량이 조금 많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부피가 크다는 점, 그리고 APS 탄이 터졌을 때 주변의 보병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는 소프트킬 방식을 장착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된 저희 KAPS2가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된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APS 시스템을 K2 전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쟁 양상이 드론전으로 예. 바뀌고 있잖아요. K2 전차도 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최근에 보면은 드론이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드론을 탐지하고 드론의 전파를 방해해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전차에도 그런 드론 제밍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뭐 정부랑 협의해서 뭐 언제든지 장착은 가능하죠. 해외 여러 전차들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니 이렇게 아이언 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던데 혹시 K2 전차에 그런 것들을 장착할 만한 어떤 뭐 현재는 K2 전차에는 그런 장치가 없지만 그를 360도 상황 인식 장치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네네. 아무튼 그게 K2 전차에 도입되는 것도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차기 K3 전차에라도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침 말씀을 해주셨는데 K3 전차에 대한 준비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화력으로 보시면 지금 그 120mm보다 거의 50%의 관통력이 더 늘어난 130mm 주포가 장착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포탑은 이제 승무원이 타지 않고 무인화된 경량화된 포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승무원실은 캡슐형 승무원실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승무원실을 집중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생존성이 늘어날 거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전차 중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동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텔스 시스템이라든지 정찰용 드론 같은 4세대 전차 기술들이 접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제 전차에 드론을 싣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띄워서 정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기반 기술들을 계속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연구소 찾아가서 한번 또 우리 미래 전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국내로 납품이 되는 전차죠. 지금 예, 뒤에 있는 맞습니다. 거는 예. 이제 다른 전차들은 폴란드까지 가게 되는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장에서의 러브콜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 공장도 지금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하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보안 관계상 찍을 수 없어서 참 아쉽긴 하지만 현대로템의 공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K2 전차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산 품질관리팀의 강영우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신 시험들은 기본적인 전차의 주행, 그리고 이제 경사로 등판, 그리고 잠수도화 등 전차의 기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을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등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퍼센트 경사? 전방 60%의 경사지에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경사지의 등판 능력, 그리고 거기서 제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료가 공급돼서 시동이 유지될 수 있는지, 재출발, 재시동이 가능한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하를 하잖아요. 그런 시험들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저희 공장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4.1m 잠수도화 시험장에서 4.1m 잠수에 들어가서 시동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30분 동안 수밀이나 시동 유지, 그리고 이제 엔진이 재시동이 가능한지까지 확인해서 그 시험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수도화 장비가 있습니다. 야전에서 사용된 것과 동등하게 그 스노클을 통해서 승무원실로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 이제 엔진이 흡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하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수밀이 되는 공간이 구성되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만 딱 봤을 때는 그 스노클 이런 게 안 보여요. 평소에는 이제 포탑 흠이 4개 장착돼 있다가 전시 상황이 되면 바로 장착해서 쓸 수 있도록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잠수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얼른 빼서 네, 장착을 해서 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되게 이렇게 완벽하게 그 전 단계의 검사들은 다 끝나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성능 검증이 완료되고 일단 잠수도화 시험이다 보니까 수밀 부분도 일부는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잠수도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차체 성능 검사만 이렇게 품질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야전 가서 운영이 되려면 포를 이렇게 싸보기도 해야 될 테고 막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공장 내에서 사격은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포나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정렬이나 그 조준에 대한 감사는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일단 실제로 사격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에 대한 준비는 모두 다 확인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양산 계획도 이제 좀 심의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150여 대 가량을 2028년까지 KT 전차를 이제 양산하게 될 텐데 과거 처음 이제 양산해서 뭐 품질 검사할 때랑 한 10몇 년 지난 지금이랑 어느 정도 추가가 되고 뭐 저희가 이제 1차 양산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품질 관리를 해왔고 조금 더 나은 품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 조직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고 뭐 CS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은 사는 내부에 있는 그 방산 품질 관리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그에 대한 저희가 이제 월간적으로 지표 분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개선, 관리되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출이 되는 품목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폴란드 수출품과 이런 품질 관리 면에서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쨌든 계약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저희는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을 하더라도 똑같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폴란드에 현재 저희 이제 고객 지원 조직이 센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속적인 정보도 수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2 전차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어떤 시험까지 통과하는 전차를 가끔 상상은 해본데 시험이라기보다는 전기나 수소 연료 전지 등으로 움직이는 그런 친환경 저소음 전차가 됐으면 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좋은데요, 여러 가지로? 네, 이게 전차가 좀 조용히 다닐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전술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디어가 또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지휘소를 운영하기 위한 지휘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95km 정도 시속으로 95kg요. 네, 오, 가운데 이제 좀 뭔가 회의 테이블처럼 펼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휘관 작전용으로 많이 활용되기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관련된 장비들을 회의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회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7대를 지난해 말에 야전에 딱 배치를 했어요. 혹시 네. 이제 야전에서 피드백 받아본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